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핵 선고가 내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거론됐던 3월 14일에서 3월 21일, 28일도 지나서 약 3주 정도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고가 이렇게 늦어지니까 온갖 낭설, 잡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반대파, 국민의힘, 강경 보수 이런 쪽에서 희망 회로를 마구 돌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냐? 역시 5대3 보수 재판관 3명이 탄핵 반대쪽에 섰기 때문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5대3으로 기각 판결을 내릴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일단 시간을 끌어본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수 재판관 3인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최소한 자신이 퇴임을 하는 4월 18일 전에 자신의 손으로 5대3 기각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희망 회로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4월 18일 문영선, 이미선 두 명의 진보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그러면 5대3이 어떻게 됩니까? 3대3으로 됩니다. 그 문영배 재판관이 들어오면 4대3으로 이제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있게 되죠. 두 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몫인데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것을 임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임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위인데 그런 적극적인 대행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법적에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자, 만약에 두 명을 한다 하더라도 보수재판관 3인 이들의 그리고 그 합쳐져서 5명 그러면 일단 6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탄핵이 될 것이다. 탄핵 기각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희망회로 전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낭설이고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판단을 한 번도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12.3 계엄이 선포된 그 다음 날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될 것이고 8대0으로 파면될 것이고 일단 내란죄 혐의로 구속될 것이다. 5월 달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식의 입장을 견지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선고가 늦어도 저는 이 입장을 바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8대0 파면은 이미 확정돼서 헌재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선고가 늦어지느냐? 저는 이 헌재의 어떤 천재적인 정치력, 이 헌재의 진 빼기 작전, 김 빼기 작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 막바지에 이르러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진 빼기 작전, 일단 첫 번째 보수 달래기 작전, 최재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을 기각시켜 놓은 것. 두 번째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시켜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이미지를 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주재를 해서 5월 조기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도록 발판을 마련해 놨다라는 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계속 보수층을 달래기 위한, 왜냐 8대0 파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진 빼기, 김 빼기 작전을 계속 진행을 하다가 세 번째 작전을 뭐로 생각을 했냐면 3월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였습니다. 헌재는 만약에 헌재도 유죄 판결이 날 걸로
예상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만약에 3월 26일 유죄 선고가 나게 되면 보수층 달래기의 세 번째 펀치이기 때문에 1, 2, 3 그러면 3월 26일 날 선고일을 발표를 하고 3월 28일 오늘 8대0 파면을 선고를 해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저는 헌재가 생각을 했던 짐 빼기 김 빼기 작전의 스케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마 헌재도 별로 기대하지 않은 선고가 나왔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라고 하는 것은 보수층의 탄핵 반대 세력에게 굉장한 타격을 주는,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강경 보수들이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그동안 짐 빼기, 보수 달래기, 김 빼기 전략을 해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오늘 8대0 파면을 내리면 그동안 보수층을 달래왔던 그런 이미지 효과가 상당 부분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보수층의 결정적인 타격을 연달아 스트레이트로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8대0 파면 그러면 보수층의 2대0 스트레이트 펀치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파면 저항 세력들의 저항 강도가 물론 결과적으로는 우물 속의 태풍에 그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사회적 갈등의 열기와 파면 저항 세력들의 반발이 헌재가 기도했던 것보다 헌재가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거울 수가 있습니다. 헌재는 그런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고일이 내주로 넘어갔습니다. 보십시오. 내주 월요일, 화요일 지나서 4월 2일 부산교육감과 5개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헌재가 3월 31일, 4월 1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8대0 파면 선고를 내리게 되면 보수층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4월 2일 5개 지역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전남의 담양, 그리고 경상북도 김천, 경상남도 거제 이런 세 개는 여야의 텃밭이기 때문에 영향이 덜할지 모르지만 경남 거제 같은 경우도 요새 경남 민심이 심각치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구로구청장 그리고 충남의 아산시장 이런 데는 여야의 텃밭이라고 물론 구로구청은 민주당이 강세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여야의 절대적인 텃밭이라고 분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 경남 거제까지 이런 곳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헌재는 그런 식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담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 지나가고 4월 2일 보궐선거 끝내고 4월 3일이나 4월 4일에 선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돼도 그 다음 주에는 선거가 되겠죠. 문영배 소장 대행이 무슨 5대3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퇴임 이후로 자신은 퇴임 전에 도망가 버리고 퇴임 이후에 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 나라가 미친 나라여도 그런 기괴한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친 계엄질을 하는 미친 나라라고 하더라도 미친 짓에도 레드 라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가 망가져버리는 크게 요동치는 그런 미친 짓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런 식으로 5대3 기각각하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꼴이 발생을 한다면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물로 탄생을 했던 헌법재판소의 존립 자체가 크게 위태로울 것입니다. 왜냐? 수십만 성난 민심들의 민중항쟁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조기 하야를 해야 되고 헌재 자체도 위험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